어르신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형님, 누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아마 평생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바로 여러분의 건강과 노후 자금을 조용히 훔쳐가고 있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혹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허리도 쑤시고 아픈데 밤에 잠 잘 때는 그냥 편한 대로 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거나 아예 엎드려 자는 것이 긴장이 풀리고 잠이 잘 온다고 느끼시나요? 제가 오늘 정말 진심을 담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의 노년 건강과 노후 자금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를 만약 10년, 20년 동안 유지하셨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것은 단순히 다음 날의 허리 통증만이 아닙니다. 과장 없이 말씀드리자면 그 자세 때문에 여러분의 기대 수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5년에서 10년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 현실적으로는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힘들게 모아두신 수천만 원의 돈이 결국 휙 하고 병원으로 흘러들어가 진료비와 약값 청구서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너무 과장해서 겁을 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럼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매년 목과 허리 문제로 치료받는 60세 이상 환자 수가 250만 명을 넘어섭니다.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으로 간단한 시술을 받고 이후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받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은 좋게 듭니다. 이 돈, 원래는 제주도에 가서 멋진 여행을 즐기시거나 손주들에게 두둑한 용돈을 줄 계획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여러분이 스스로 잠자면서 망가뜨린 척추 하나에 그 돈을 전부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지 하나의 질병에 드는 비용일 뿐입니다. 만약 고혈압, 심장병, 소화불량의 위험까지 더해진다면요. 이 계산, 감히 자세히 해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오랜 친구. 저는 이 양생조리 분야에서 꼬박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전문가 의사입니다. 지난 15년간 저는 아주 사소한 수면 습관 하나 때문에 결국 노년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매일 약을 달고 살며 노후 자금이 고스란히 의료비로 사라지는 어르신들을 너무나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다 여러분처럼 생각하셨습니다. 잠자는 것뿐인데 뭘 그렇게까지 따져. 하지만 문제가 찾아오고 나면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알아듣기 힘든 복잡한 이론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쉬운 말로 여러분의 베갯머리에 숨어 매일 8시간 동안 함께하는 이 건강 도둑을 추원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꼭 이 10여 분의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10여 분의 시간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자리를 더 편안하고 깊게 만들어 드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미래 10년의 건강을 지키고 은행 계좌에 있는 최소 1,000만 원의 노후 자금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수면의 잘못된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자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자세를 특히 좋아하십니다. 몸을 둥글게 말고 두 다리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고 등은 구부린 채로 자면 마치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특별한 안정감을 느낀다고들 하십니다. 낮에 하루 종일 피곤했다가 밤에 이렇게 몸을 웅크리면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는 것 같다고 느끼시죠?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자세는 세 가지 측면에서 조용히 여러분의 몸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여러분의 척추입니다. 우리의 척추는 목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인 막대기가 아닙니다. 마치 잘 설계된 아치형 다리처럼 몇 개의 매우 중요한 생리적 만곡이 있어 우리 몸의 무게와 낮 동안의 압력을 함께 분산시킵니다. 여러분이 낮에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척추는 여러분을 지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밤이 되면 척추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완전히 이완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을 웅크리고 자면 어떻게 될까요? 등 전체를 C자 형태로 구부리게 되어 척추의 정상적인 생리적 곡선을 완전히 파괴하게 됩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척추를 용수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낮 동안 압축되었다가 밤에는 활짝 펴져서 탄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웅크리고 자는 것은 외부의 힘으로 밤새도록 이 용수철을 뒤틀고 압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룻밤 8시간 동안 이 용수철은 이완되기는커녕 잘못된 형태로 강제로 고정되어 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쑤시고 목이 뻣뻣한 것은 바로 이 용수철이 여러분에게 나 밤새도록 짓눌려서 너무 힘들어 라고 항의하는 신호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지 몰라도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용수철은 금속 피로가 한계에 달해 완전히 망가져서 다시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의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가 좀처럼 낫지 않고 계속 재발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직접 그 병을 만들고 짚기 때문입니다. 낮에 돈을 들여 물리치료를 받고 겨우 척추를 조금 폈다가도 밤에 다시 웅크리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돈 정말 억울하게 쓰는 것 아닙니까? 둘째는 여러분의 호흡입니다. 몸을 웅크리면 흉곽이 압박을 받습니다. 우리 호흡을 주관하는 주요 근육인 횡격막의 활동 공간이 매우 좁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밤새도록 여러분의 호흡은 얕고 빨라지게 됩니다. 얕은 호흡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들이마시는 산소의 양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뇌, 심장을 포함한 온몸의 모든 장기는 밤 동안의 회복 작업을 위해 충분한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은 공장의 원자재 공급이 부족한 것과 같아서 회복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장기적인 산소 부족은 다음 날 아침에 머리가 멍하고 기운이 없게 만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야간 고혈압이나 부정맥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중 거의 40%가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낮 시간에 혈압에만 신경 쓰시지만 사실 호흡 불량으로 인한 야간의 숨은 고혈압이야말로 가장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목입니다. 웅크린 자세로 잘 때 머리와 목은 몸의 굴곡에 맞추기 위해 보통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베개의 높이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목 근육은 한쪽은 과도하게 늘어나고 다른 한쪽은 과도하게 수축되어 밤새도록 긴장되고 불균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아프거나 때로는 잠을 잘못 자서 목이 안 돌아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목 디스크 문제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위로는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영향을 주어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유발하고 아래로는 신경을 압박하여 팔저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극과 단정감을 추구하며 치르는 무거운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옆으로 자는 것을 정말 좋아하신다면 2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몸을 새우처럼 웅크리지 말고 등은 최대한 곧게 펴도록 노력하세요. 머리, 등, 엉덩이가 일직선상에 있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작은 베개나 얇은 이불을 말아서 양쪽 무릎 사이에 끼우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골반을 중립 위치에 유지시켜주고 위쪽 다리가 중력에 의해 아래로 쏠리면서 허리 척추와 골반이 뒤틀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하반신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순식간에 해소됩니다. 동시에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선택하여 머리와 목이 척추와 같은 직선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너무 높거나 낮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옆으로 누워 자는 편안함을 누리면서도 척추와 온몸의 근육이 진정한 이완과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 하나를 일주일만 지속해 보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몸 상태를 느껴보세요. 분명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감사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잘못된 상식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잘못된 자세는 하는 사람이 비교적 적을 수는 있지만 그 해로움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은 바로 엎드려 자는 것입니다. 일부 어르신들,
특히 허리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엎드려 자면 허리 부분이 떠서 오히려 편안하다고 느끼십니다. 혹은 어릴 때부터 이런 습관이 드신 분들도 계시죠. 제가 아주 심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 밤부터 반드시, 즉시, 바로 고치셔야 합니다. 엎드려 자는 것은 우리 몸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역시나 목과 척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엎드려 잘 때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머리를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으로 돌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즉, 여러분의 목뼈가 무려 7, 8시간의 수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극도로 뒤틀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또 생생한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방금 빤 젖은 수건을 있는 힘껏 꽈배기처럼 비틀어서 그대로 하룻밤 놔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음 날 아침에 보면 이 수건은 말랐을 뿐만 아니라 온통 뒤틀린 주름으로 가득 차서 원래의 평평한 상태로 되돌리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목이 바로 여러분이 밤새도록 비틀어 놓은 그 수건입니다. 목과 어깨를 연결하는 근육은 밤새도록 매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당겨져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신경이 압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자면 목 디스크, 오십견, 심지어 두통과 어지럼증이 줄을 서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동시에 엎드려 잘 때는 가슴을 침대에 더 밀착시키기 위해 허리가 무의식적으로 아래로 꺼지면서 역방향의 곡선을 만듭니다. 이것 또한 우리 척추의 정상적인 생리적 곡선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낮 동안 하루 종일 압박을 받은 척추가 밤에 쉬기는커녕 여러분이 강제로 역방향에 힘을 가하는 것이니 이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많은 분들의 허리 통증이 바로 이렇게 자면서 생겨납니다. 둘째, 엎드려 자는 것은 우리의 심폐기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가슴과 복부 전체가 침대에 짓눌려 심장의 박동과 폐의 확장이 현저하게 방해를 받습니다. 마치 몸 위에 수십 킬로그램의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고 자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은 피를 펌프질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써야 하고 폐는 숨을 쉬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중장년층에게는 심폐기능이 원래 매년 저하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큰 부담을 더하면 야간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고 심지어 협심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건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엎드려 자는 것은 소화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위에는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엎드려 자게 되면 복강 내 압력이 증가하고 이 압력은 직접적으로 위에 작용합니다. 한편으로는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춰 음식이 위에 더 오래 머물게 하여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 심각하게도 증가된 복압으로 인해 위의 위산과 음식이 식도로 정류하기 쉬워져 귀식도 역류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위식도 역류질환의 발병률이 특히 중장년층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밤중에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또는 마른 기침을 느끼고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생긴 줄 아시지만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엎드려 자는 이 나쁜 습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절대로 엎드려 자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몸의 한쪽에 길쭉한 바디필로우를 두거나 이불을 말아서 두세요. 여러분이 엎드리려고 할 때 이 베개가 여러분을 막아 자연스럽게 옆으로 누운 자세를 유지하게 해줄 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몇 번 깰 수도 있지만 부디 꼭 참고 견뎌내십시오. 일주일, 길어도 2주일이면 여러분의 몸은 서서히 새롭고 건강한 수면 자세에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 하나로 여러분의 목, 허리, 심장, 그리고 위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잘못된 상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잘못된 자세는 매우 은밀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지만 우리 어깨에 미치는 손상은 엄청납니다. 이 자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팔을 들고 항복하는 것처럼 자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바로 눕거나 옆으로 누울 때 무의식적으로 한쪽 또는 양쪽 팔을 머리 위로 올리거나 머리 밑에 베고 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특히 어깨가 피곤할 때 긴장이 풀리는 것 같다고 느끼시죠? 하지만 진실은 이 자세가 서서히 여러분의 어깨를 망가뜨리고 깃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깨 관절을 문에 달린 경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경첩은 정상적인 활동 궤도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문을 열 때 문을 있는 힘껏 위로 들어 올리면서 여는 집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없으시겠죠. 경첩은 정해진 궤도 안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자는 것은 밤새도록 이 경첩을 억지로 비틀어 비정상적이고 강제로 늘려진 위치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우리의 회전근개 조직을 압박하게 됩니다. 회전근개는 우리 어깨의 다양한 움직임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근육과 힘줄 그룹입니다. 팔을 높이 들면 회전근개와 뼈 사이의 공간이 좁아져 힘줄이 마찰과 압박을 받기 쉬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만성적인 회전근개 염증, 심지어는 파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어깨가 아프고 팔을 들기 힘들 때 단순한 오십견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회전근개 파열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회전근개 파열 수술 비용은 결코 저렴하지 않으며 보통 수백만 원이 들고 수술 후 회복 기간도 길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이 자세는 목에서 팔로 이어지는 신경과 혈관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팔이나 손가락이 저리거나 힘이 없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밤에 잘 때 팔을 너무 높이 들어 팔신경을기, 관신경총을 압박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인 압박은 저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근육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복 자세 수면법도 우리는 단호히 피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잠을 잘 때 의식적으로 양손을 몸 옆이나 아랫배 위에 두십시오. 만약 옆으로 눕는다면 베개를 하나 안고 자는 것을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팔이 자연스럽게 어깨보다 낮은 편안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한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잠잘 때 팔꿈치는 어깨보다 높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어깨는 밤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통증과 손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흔하고 해로운 세 가지 수면의 잘못된 상식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상 이것만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껴둔 비장의 무기, 말하자면 99%의 사람들이 모르지만 여러분의 수면의 질과 신체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비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법은 어떤 수면 자세보다도 중요하며 모든 올바른 수면 자세의 기초가 됩니다. 이 궁극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마 웃으실지도 모릅니다. 베개를 누가 못 쓰냐고요? 그냥 머리 아래에 베는 것 아니냐고요? 틀렸습니다. 아주 크게 틀리셨습니다. 베개는 머리를 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 경추를 받치는 것입니다. 우리 목뼈는 앞으로 휘어진 생리적 곡선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곡선이 수면 중에 적절하게 지지되어야만 목 근육이 완전히 이완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베개를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의 수면 자세가 아무리 올바르더라도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베개의 높이입니다. 베개의 높이는 반드시 여러분의 수면 자세에 따라 조절되어야 합니다. 만약 바로 누워 자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필요한 베개는 좀 더 낮아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이것입니다. 누웠을 때 이마와 턱이 같은 수평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베개가 너무 높으면 턱이 이마보다 낮아져 마치 고개를 숙이고 밤새 잔 것과 같아 목뼈가 역방향으로 휘어져 엄청난 손상을 입습니다. 만약 베개가 너무 낮으면 턱이 이마보다 높아져 목뼈가 과도하게 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바로 누울 때는 목 뒤와 매트리스 사이의 공간을 딱 맞게 채워주는 적당한 높이의 베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럼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있으시다면요? 필요한 베개는 좀 더 높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누울 때는 우리 머리와 매트리스 사이에 어깨 너비만큼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을 충분히 높은 베개로 채워주어야만 머리, 목, 그리고 척추가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베개가 너무 낮으면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한쪽 근육이 당겨지고 너무 높으면 반대쪽이 압박받게 됩니다. 판단 기준은 이것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코끝과 몸의 중심선이 수직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부가 똑같은 베개를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체형, 어깨 너비, 수면 습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베개는 반드시 맞춤 제작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리고 이 비법 속의 비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장 돈을 아끼는 방법으로 완벽한 경추 베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수만 원, 심지어 수십만 원짜리 비싼 베개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집에 있는 가장 평범한 목욕 수건 한 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건을 단단하게 말아 롤을 만드는데 그 높이는 대략 자신의 주먹 높이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누웠을 때 이 수건 롤을 정확하게 목 뒤 오목한 부분에 받쳐주세요. 뒷머리는 원래 쓰던 베개에 그대로 두시고요. 이때 여러분은 자신의 목뼈, 그 생리적 곡선이 이 수건 롤에 의해 완벽하게 지지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 안정감과 편안함은 어떤 비싼 베개를 베고도 경험하지 못했던 느낌일 것입니다. 이 작은 수건 롤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여러분의 목뼈에 가져다주는 이로움은 천금의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옆으로 눕는다면 이 방법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건 롤을 목과 어깨가 만나는 지점에 받쳐주면 추가적인 지지력을 제공하여 목이 옆으로 꺾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방법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지도할 때 모든 어르신들로부터 가장 좋은 피드백을 받은 방법으로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돈도 들지 않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참 많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건강과 노후 자금을 가장 쉽게 훔쳐가는 3가지 수면의 잘못된 상식을 밝혔습니다. 첫째, 새우처럼 웅크리고 자는 것 척추와 호흡에 해롭습니다. 둘째, 엎드려 자는 것 목, 심폐, 위장에 압박을 줍니다. 셋째, 팔을 들고 항복 자세로 자는 것 덮개를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올바른 방법들과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궁극의 비법, 즉 다양한 수면 자세에 따라 베개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하는 방법, 심지어 수건 한 장으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경추신의 베개를 만드는 방법까지 공유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형님, 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내용들은 결코 몇 가지 건강 상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일생 중 3분의 1은 수면 시간입니다. 이 3분의 1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조용히 자신을 해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건강을 충전하고 몸을 보살피고 계셨습니까? 이 선택권은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수면 자세 하나를 바꾸고 베개 하나를 조절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오히려 큰 액수의 의료비를 절약하게 해주는 건강 투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노년 삶의 질에 대한 투자이고 가족에 대한 책임이며 더 나아가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의 증표입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모든 의료비는 삶을 즐기는데, 여행을 가는데, 취미를 가꾸는데,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힘들게 일하며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행복한 노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에 옮겨주십시오.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만약 옆으로 눕는다면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시고 바로 눕는다면
수건을 말아 목 밑에 받쳐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느껴보세요. 다음 날 아침, 몸은 분명 여러분에게 놀라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꼭 여러분의 공유를 아끼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간단한 공유 하나가 그들의 미래 10년의 건강을 바꾸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선한 행동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결심을 제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한 수면 습관을 기르기 위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오늘 당장 해보겠습니다라고 이 7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밤부터 꿀잠을 자고 우리의 건강 장수를 위해 그리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위해 가장 단단한 기초를 다져나갑시다. 감사합니다.